안녕하십니까. 기업 인증 및 조달 인허가 전문 박세은 행정사입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 가점 1점, 2점 모자라서 고배를 마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또 요즘같이 이자 부담이 클 때 은행 대출 금리 0.1%라도 낮추고 싶으실 겁니다. 경쟁사들은 도대체 무슨 인증을 가지고 있길래 입찰도 쉽겠다고 대출도 유리하게 받아가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증이 바로 그 비밀무기,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가족 친화 인증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이라고 하면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중소기업은 과연 될까? 대기업만 가능한 인증이 아닌가 하고요. 데이터를 알려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총 6,971곳입니다. 그중 중소기업이 몇 곳인 줄 아십니까? 무려 4,934곳. 전체의 70.8%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전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달콤한 혜택을 받기 위한 심사 과정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이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혜택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신청 시 11명 중 9명이 실수하는 취업기 측의 함정과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저만의 컨설팅 비밀을 조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을 받으면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대표적인 혜택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달청 및 지자체 입찰 가점입니다. 물품 구매, 일반 용역, 기술 영역, 적격 심사 등에도 신인도 가점을 받습니다. 광급 공사나 조달 입찰을 주력으로 하시는 기업이라면 이 가점 1점 차이가 매출 수억, 수십억을 가릅니다. 둘째, 금융 및 세제 혜택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기업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효자 인증입니다. 셋째, 세무조사 유예 혜택입니다. 서울, 경기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보통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줍니다. 사업하시면서 세무조사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신다면 이 혜택 하나만으로도 받을 가치는 충분합니다. 넷째, 대표님과 직원을 위한 실질적 혜택입니다. 해외 출장 잦은 대표님들,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받아서 동반 3인까지 전용 보안 검색대와 우대 심사대를 패스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휴양수 할인, 병원 건강검진 할인 등도 제공됩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제품에 가족 친화 인증 마크를 딱 달아놓으면 요즘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는데도 엄청난 브랜드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이렇게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신청만 한다고 줄까요? 아닙니다. 이 인증은 인허가처럼 자본금이나 면적, 시설 요건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실제 운영 데이터, 그리고 직원의 체감도 이 3가지를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아주 정밀한 시스템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첫 번째 관문,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 당연히 있죠. 노무사 사무실에서 옛날에 만들어준 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류 떼어보면 심각합니다. 가족 친화 인증을 받으려면 법정 제도가 취업규칙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기준은 기본이고 임산부 보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보장, 유급 수유시간, 난임 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이 수많은 필수 조건이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대충 다운로드한 표준 취업규칙 제출을 하셨다가는 심사관이 보지도 않고 광탈시킵니다. 그리고 인증 배제 사유도 무섭습니다. 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예방 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사회적 무리나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인증은 아예 배제됩니다. 신청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업규칙을 완벽하게 세팅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족 친화 인증의 진짜 핵심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지가 아니라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쓰고 있는가입니다. 평가위원들은 이 서류상 육아휴직 1년 보장이라는 글자를 믿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출산 휴가 후 고용 유지율, 연차 사용률, 유연 근무제 활용률을 실제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평가 기준을 볼까요? 중소기업 신규 인증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최고 경영층 리더십 항목에서 최소 5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70점 이상, 실행 영역 35점 이상으로 훨씬 깐깐하죠.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 제도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40점 만점에 24점만 넘기면 되는 중소기업 예비인증이라는 간소화된 진입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은 내가 받고 싶다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스케줄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26년 3월 말이죠. 공식 신청 안내 페이지를 보면 신규 인증과 연장 모두 4월 중 세부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도별 공고가 나면 설명회를 거쳐 5월에서 7월 사이에 온라인 접수가 진행됩니다. 작년 2025년에도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 땀 흘리며 서류와 현장 심사를 받고 나면 연말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최종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발표됩니다. 만약 이 한정된 접수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1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 입찰에 당장 가점이 필요한데 서류 준비하다가 접수 마감일 놓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대표님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매년 세부 공고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당해 연도 공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그 전에 이미 가족친화 경영 운영체제 개요소와 운영실적 자체평가서라는 엄청난 분량의 서류 세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누락 서류 하나만 있어도 보안 요청 날아오고 미보안 시 심사회 사이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은 신규 인증 심사비가 정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입니다. 대기업은 100만 원 정도의 심사비가 별도로 들죠.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심사비 0원으로 회사의 가치를 수십 배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일까요? 이 가족친화 인증은 신규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 2년, 재인증 3년 사이클로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가차없이 인증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증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깐깐하게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가족친화 인증, 단순히 복지 제도의 몇 개를 나열했다고 받는 인증이 아닙니다. 법정 제도를 취업 규칙에 완벽하게 반영하고 실제 이용률 데이터를 증명해야 하는 고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취업 규칙 개정, 배제 사유 검토, 자체평가서 작성, 그리고 이 현장 심사 인터뷰 대비까지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준비 과정, 인허가 전문가인 저 박성인 행정사가 도맡아 처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키워나갈 본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입찰 과정을 싹쓸이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마스터키 제가 대표님 회사 현판에 확실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접수 기간은 임박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을 준비하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